자, 반갑습니다. 강기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조금은 파이팅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리그들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2025년 KBO 전반기 정리 및 후반기 배팅 포인트를 한번 간결하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야구,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라도 좀 참고하시면서 배팅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반을 넘겼는데 좋은 결을 보였던 배팅 방향, 그리고 후반기에 살릴 포인트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전체 순위는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LG, 롯데가 촘촘하게 3위권까지 포진을 하고 있고요. 1위 팀 하나는 승률이 6할이 되지 않으며 중위권 팀들과의 게임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상위권이다, 뭐 극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와 LG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전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부터 두산까지는 전력 평가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특히 키움은 사실상 퓨처스급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강의 하나 LG, 그리고 6중에 롯데부터 NC, 그리고 1약의 두산, 그리고 최약은 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강과 1중의 경계도 조금 흐릿하기 때문에 전력 우세만 보고 배팅 포인트를 잡으면은 아마 좀 돈을 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팀별로 배팅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하나입니다. 한화는 정직하게 마운드의 압도적인 힘으로 뭐 승리를 만들어내는 팀인데요. 선발 로테이션은 말할 것도 없이 리그 최고 수준이고 불펜도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전에는 행복 수비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올해는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반면에 타격은 좀 아쉬운 수준인데요. 키움을 제외하면 SSG와 함께 하위권 레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에 있다는 것은 야구가 결국 투수 노름이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해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팅 관점에서는 폰세 와이스 이렇게 나오면은 좀 한화 승을 기본적으로 마킹해주고, 류현진 문동주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엄상백이 나오면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자, 마운드의 안정성과 타선의 저조함을 고려해서 뭐 일단 언더를 가는 게 좋은데, 국야가 뭐 뒤에서 경기가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언더를 갈 때는 기준점을 최대한 높게 잡고 배당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2위 팀 LG입니다. LG는 반대로 강력한 타선과 높은 수비 수준으로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선발도 뭐 평균 이상입니다. 그중에 불펜이 약점이라 볼 수 있지만 WAR 값이 음수는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준수한 마운드의 압도적인 야수진인데요. 선발을 보면서 배팅을 한다면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나왔을 때 받는 LG의 배당을 생각한다면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힘들고, 오히려 임창규가 나올 때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가치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송승기, 송주영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타선이 뒤집어서 이기기 때문에 고배당 승 배당 메리트는 요 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이 불안한 만큼 뭐 선발에서 한 2, 3점 정도를 무조건 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만 LG 승을 가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롯데입니다. 순위는 높지만 전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일단 타격 하나로 3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선발, 불펜, 수비 모두 취약합니다. 승리하는 경기에선 집중력이 좀 있고 지는 경기는 투타 양면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발에서 박세용 데이비슨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괜찮았지만 최근에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뭐 그나마 감보아가 나왔을 때 롯데 승 정도가 괜찮은 배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3선발이 끝나고 난 이후에 투수들이 나온다면은 뭐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승 아니면 오버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롯데는 전반적으로 오버 마킹이 우선돼야 되는데, 다만 최근 타격 사이클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언더를 갈 수는 없는 팀입니다. 빠따가 좋고 마운드가 약하고요. 수비도 좀 엉망입니다. 자, 4위 팀은 기아입니다. 현재 부상자들로 인해서 전력이 완전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평 타이거즈라고 불릴 만큼 뭐 퓨처스급 라인업으로 6월에 대반전을 이루면서 4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수진의 이름값은 평균 이하인데요. 선발은 웨인 원투펀치를 제외하면 뭐 레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불펜은 지금 최악입니다. 그래서 원투펀치인 네일과 올러 정도는 배팅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양현종, 김도현, 윤영철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불펜이 3, 4점의 리드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승마킹을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5위 SSG입니다. SSG는 뭐 선발진은 좋고 불펜진도 뭐 나쁘지 않은데 야수진은 키움 제외하면은 최하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도 엉망이기 때문에 뭐 투수들이 잘 던진다고 해도 비자책 점수가 넘어가고 그리고 비자책 점수로 인해서 분위기가 꺾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지는 뭐 이런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타격 침체가 너무 심해서 여름 이후에 5할 승률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앤더슨과 화이트는 꽤나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 나오면은 승이나 아니면은 언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고 김광현은 애매합니다. 이럴 때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으니까. 근데 이제 4, 5 선발급이 라인업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애들 나오면은 묻지마 오버 아니면 묻지마 반대 배팅 이런 것들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 KT입니다. KT도 SSG와 마찬가지로 선발, 불펜은 평균 이상인데 타격이 문제입니다. 강백호의 부상과 로하스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약화되어 있는데요. 불펜은 리그 최상위권이지만 박영현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헤이수스 쿠에바스가 웨인 원투펀치지만 쿠에바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못하고 있고 헤이수스는 뭐 2선발급의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웨인 원투펀치가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에서 5선발진은 리그의 평균을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어떻게 배팅해야 되냐? 일단 뚜렷한 배팅 포인트가 없습니다. 뭐 이겨야 될 경기를 지고 져야 될 경기를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래됐죠. 그래서 도깨비 팀인데 가능하면 패스를 하는 게 좋아요. 굳이 간다면 쿠에바스가 나올 때 반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버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 배팅을 해주는 정도만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위는 삼성입니다. 지표가 상당히 애매한 팀이에요. 자, 홈에서는 높은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원정에서는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팍이라는 좁은 구장을 쓰기 때문에 타격이 세 보이지 실제적인 타격 지표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선발은 뭐 로테이션이 나쁘진 않지만 불펜은 평균 이하고요. 팀 전력을 막 클래식 스탯으로 보면은 애매합니다. 지표만 보면은 7위가 왜 7위인지도 납득이 가능하다. 선발은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 자승현, 로테이션은 괜찮은데 불펜이 배찬승, 김재윤 엉망이죠. 타격 사이클이 하락하고 있고 김영웅이 이런저런 구설에 계속 휩싸이고 있어서 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원정 경기일 때 선발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 뭐 언더를 간다든지 아니면 삼성 반대 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위 NC입니다. 8위긴 하지만 뭐 상당한 하위권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5위에서 8위까지는 뭐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C는 선발진이 붕괴, 불펜의 붕괴, 수비 붕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격 지표는 그나마 상위권인데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로건과 라일리는 원투펀치죠. 뭐 리그 상위권 외인인데 신민혁이 뭐 3선발급 중에서 그렇게 강하다 또 이렇게 말할 건 없는 것 같고요. 4, 5선발급은 퓨처스급입니다. 뭐 불펜도 리드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고 뭐 어쩌다가 선발이 막 6이닝, 7이닝을 무자책으로 막아도 막 8, 9이닝에 넘어가는 경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불펜진의 좀 위험도 그리고 마운드 운영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수비 집중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뻑하면 비자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책으로 투수가 흔들리는 경우도 뭐 태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4, 5 선발급들이 등판했을 때는 무지성 오버, 반대팀 마킹을 해주는 게 좋은데 로건이랑 라일리가 나올 때 뭐 그래도 NC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고배당 승이 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한 번씩 눌러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수비하는 거랑 뭐 뒤에 불펜들이 불 지르는 거랑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냥 경기를 만약에 돈을 걸었을 때는 무조건 결과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기 보면은 눈 돌아갑니다. 자, 9위 두산입니다. 키움을 제외했을 때는 사실상 리그 최약체입니다. 선발, 불펜 모두 리그 하위권이고요. 지금 감독이 경질이 됐고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만 좀 투박합니다.
타격도 하위권인데 그 와중에 수비는 평균 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발이 점수를 못 지키고 막 자꾸 두드려 맞고 불펜도 두드려 맞고 타격은 점수를 못 벌어주는데 수비로 꾸역꾸역 버틴다? 이런 이상한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입니다. 자, 선발을 보면은 외인 중에 콜업인이 기대가 많았는데 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잭로그는 그냥 2선발급에 그냥저냥 합니다. 그리고 곽빈은 돌아왔지만 부상 이후에 지금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팅 포인트는 전혀 없는데 팀 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오버를 가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뭐 그냥 상황 봐서 한 번씩 반대 배팅하고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키움입니다. 뭐 긴 얘기를 할 거 없이 자, 지금 팀 WAR을 다 합산을 해봤을 때 9위 두산이 18.57로 뭐 점수가 양수값인데 키움은 지금 WAR 값이 마이너스 0.99입니다. 사실상 1군 구단이 아닌 수준의 스탯을 찍고 있고 전력, 수비, 불펜, 라인업 모두 지금 뭐 포기 상태입니다. 무지성 반대 배팅이 정답인데 로젠버그, 알칸타라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 가볼만 하지 않나 싶지만 굳이 키움을 자꾸 배팅해가지고 얘네들 해봤자 5할 승률 겨우 나올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나 싶어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키움이 연승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럴 때 눈치껏 배팅을 피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집대로 막 자꾸 키움을 자존심 부리면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배팅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뭐 키움 반대를 마틴을 친다든지 핸디를 간다든지 정액 배팅을 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반대를 그냥 가주는 게 배팅 흐름에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 구단을 좀 정리를 해봤고 역시나 KBO는 배팅이 어려운 리그입니다. 더 이제는 더운 날씨, 장마, 선수단 체력 저하 뭐 이런 것들로 하반기에는 더욱 예측이 어려울 건데 거기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7월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피하고 천천히 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8월을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뭐 앞으로 뭐 1야도 좀 종종 정리를 하면서 뭐 1야는 리그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